네, 빅피처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장 반등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지금 마켓통에서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기수 전문가의 시각 조금 더 저희 보태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큰 그림이 오늘 지금 마지막에 그려주시고 갈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대선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네. 바이든이냐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결과는 지금 바이든 쪽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오늘 시장에 지금 뭐 섹터나 움직임을 봐도 다 그쪽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 마지막 이제 그 지지율 저희가 조사에서 바이든이 10% 정도를 앞서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일단 뭐 하루 남겨두고 나서 어제 이제 지지율 조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는 거 아니냐 쪽으로 이제 사나이들 배팅들을 하고 있고 미국의 도박사들은 네. 바이든 쪽으로 배팅을 한다고 그래요. 네, 월가도 보면 이제 바이든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이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이든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바이든이 되는 거하고 트럼프가 되는 거하고 또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계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됐을 적에 어디가 이제 더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되면 중국 쪽은 양쪽 다 이제 견제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바이든은 약간 좀 젠틀한 방식으로 네. 이제 외교적으로 좀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든은 무역 부분에서는 차이가 확실히 날 것 같아요. 자유무역이고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제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연준을 마음대로 해라, 터치 안 하는 쪽. 트럼프는 지금 연준에다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는 연준을 좀 압박하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트럼프한테 약간 좀 플러스. 예, 그 이제 법인세 부분은 바이든은 뭐 언제 하든지, 근데 당장 하지는 않겠지만은 언제 하든지 지금 할 거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보기 때문에 예, 법인세 인상할 거고, 트럼프는 그것도 주식시장에서 조금 싫어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법인세. 그래서 요 부분도 법인세 부분도 트럼프를 좋아하고, 오바마 케어 부활 요 부분은 이제 어쨌든 헬스케어 쪽으로는 괜찮으니까 요건 이제 바이든 쪽에 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청정에너지 쪽은 바이든 쪽에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네요. 이 부분이 제일 이제 뭐 바이든의 어떤 그 재정 정책의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이든이 되면은 청정에너지나 헬스케어나 보험 업종에 유리하고, 테크라든가 플랫폼 기업에는 좀 불리할 거다. 또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테크나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고 5G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에는 유리할 거다. 하지만 금융주와 제약업종은 좀 불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확실히 갈리네요, 섹터가. 그리고 이제 국내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바이든이 되게 되면은 반도체나 수출주, 또 전기차 배터리는 친환경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오늘 좋은데요? 뭐 이쪽이 괜찮을 거다 보고 있고, 트럼프가 되면은 뭐 반도체는 양쪽이 다 좋을 걸로 보고 있고, 5G 쪽은 이제 트럼프가 돼야지 좋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SOC를 이제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요번에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은 요 근래 며칠 사이를 보면은 아무래도 나스닥이 다우보다 좀 약했죠. 소외됐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선반영이 좀 됐다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친환경 악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태양광이나 친환경 쪽은 사실 그 트럼프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대세 흐름이거든요. 이제는 화석연 연료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은 뭐 대세기 때문에 단기 변동으로 그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 본다면은 시나리오별로 이제 수혜주라는 게 지금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지, 막상 대선 결과 딱 끝나고 나면은 수혜 뭐 악재 이런 거는 이제 또 지나간 얘기가 또 돼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대선 결과 이후에는 시장이 어떨 것인가 본다면은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괜찮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금 미리 빠져 있는 게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대선 이후에는 뭐 다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불복 뭐 시나리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표차 많이 안 날까봐 제일 걱정이잖아요. 표차가 많이 안 날까봐 걱정이고, 또 이제 초반에 트럼프가 앞서가면은 트럼프가 또 승리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거 뭐냐 그러고 이제 시장이 또, 그러니까 트럼프 전략 중에 그런 게 있다는 뉴스가 있어요. 어제 또 얘기해 주셨죠. 승리 선언을 해버리고 먼저 이제 하고 막판에 뒤집히면은 이제 사기다 이러고 소송 건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부침은 있을지언정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부분 다 해소가 되면서 추세 상승은 다시 또 재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분위기는 바이든이었잖아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쪽에 굉장히 집중된 포트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던가 조금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라는 거 이런 게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 네. 쪽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바이든이 되면 좀 더 갈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배팅할 수 있고. 그냥 근데 바이든이 홀딩?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좀 흔들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는 약간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배팅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 바이든이 아니다 싶으면은 좀 민감하게 대응을 좀 단기 대응은 하셔야 되고 단지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태양광 쪽은 좀 제일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뭐 풍력이라든가 수소 쪽에는 뭐 조금 흔들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와서 내년 되고 그러면 또 그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단기 대응할 준비는 좀 하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메가 트렌드는 맞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가당 뭐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표차 많이 나는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 보면서 조금 더 포지션에 거치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저희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다행이지 않습니까? 3억 원 너무 충격적인 또 금액이었는데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 영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유해 쪽으로 가닥 잡았다 이런 뉴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유해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는 얘기가 주말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가지고 협의 중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홍남기 부총리가 그래도 많이 양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매물 폭탄이 나올 거라는 데 대한 심리적인 부담은 상당히 좀 완화가 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물론 개인 매수세가 확 들어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늘도 매도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들어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개인들 매물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겠구나 라면서 사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급 변화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번에 시장 조정이 좀 그 나왔던 부분들에서 상당 물량 이제 또 해소가 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개인들이 미리 또 어차피 시장 조정 나오는데 11월, 12월 때 파느니 지금 아예 비중 조절을 해버리자. 일찍부터 계속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 해소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연말에 뭐 10억으로 가닥이 잡힌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올 물량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얼만큼 나올지 이거는 정말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기 매물에 대한 출회는 그냥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나온다 할지라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타랠리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이전 한 일주일 10일 전부터 나오는 그 산타랠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산타랠리 방해하기 딱 직전까지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링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내가 어차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지나갈 거고 그렇다면은 한번 이렇게 맞으면서 간다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산타랠리와 그리고 내년도 초에 연초 효과 분명히 있을 걸로 보거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대선으로 인해 지나가면서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다시 또 이제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기대감으로 시장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을 딱 먹먹하게 했던 두 가지 먹구름이 거치는 것 같아서 대선도 그렇고 양도세는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결과 발표 확실히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는 확인하면서 조금 더 시장의 자신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G2의 어떤 경기 회복도 너무 반가운 뉴스여가지고 전적 경기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G2 쪽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좋은 거죠. 민감주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그 중국 쪽에서 차이신 PMI가 53.6, 5개월 연속 50 이상이면 이제 좋은 걸로 보는 거거든요. 유로 쪽도 이제 54.8, 9월보다 뭐 개선됐고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미국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59.3, 2018년 9월 이후에 최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이제 회복이 빠르게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괜찮고 또 이런 부분들 미리 좀 미국이 이번에 그 GDP가 3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벌써 한 달 전부터 그 예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의 속도는 어쨌든 그러면 4분기 때는 지금 저기 유럽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4분기 많이 안 줄 것 같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요. 4분기 때는 막혀 있고 이래서 4분기는 조금 이제 그 소강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그것도 풀릴 거 아니겠어요? 한 달 지나면은. 예, 그래서 또 내년 되면은 이제 또 경기 회복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방향성은 아마 경기는 계속 아주 완만할지언정 계속 회복이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럼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그럼 경기 민감주가 계속 갈 거냐?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번에 시장이 좀 부진할 때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선방을 했잖아요. 예.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반등 나올 때는 나오면 오히려 또 이제 이게 주도권이 좀 바뀌는 것 아닌가. 예, 오히려 예. 성장주 장세가 오늘도 보면 성장주들 오늘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죠. 경기 민감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올라가다가 성장주도 빠지다가 성장주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듯하다가 이게 체인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은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예, 비중 조절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쪽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일까 부분을 봐도 효율적인 부분은 만약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성장주 쪽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너무 뭉뚱그려진 어떻게 보면은 또 표현이기 때문에 민감주 안에서는 별도로 현대차 그룹주들을 빼고 보셨잖아요. 자동차 쪽은 성장주다 이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거는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이제 그런 안에서도,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자동차는 지금 성장성을 하는 사업이 하나 붙었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이라는 거. 예.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화학주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이요? 화학주 내에서도 지금 이제 소재주들로 탈바꿈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대한유화도 지금 수소차 쪽으로, 저기 2차전지 분리막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체질 변화되는 화학 그렇습니다. 종목들, 사업이 섹터가 성장 아니라? 사업을 가져다 붙이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종목별로 좀 보시면서 네. 시장에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성장주로서 이제 취급을 해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서 종목별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따로 떼어서 예. 성장주 쪽으로 시장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면 역시나 성장주가 제일 앞서갈 거다 이렇게 봐주셨어요. 큰 그림 완성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자갈밭은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갈밭이 지났다고 해서 웅덩이가 하나도 없는 고속도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밭은 지났기 때문에 부침은 좀 있을지언정 이제는 다시 또 고속도로를 향해 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뻥뻥 뚫린 시원한 고속도로 연말에 산타랠리 기대해 보면서 위기는 조금 넘긴 것으로 저희 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